안녕하세요. 양닥입니다. 오늘은 치매로 인할 수 있는 신경외과 질환 만성경막하 혈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성경막하 혈종은 만성과 경막하 혈종의 단어가 합친 거고요. 만성이라는 것은 오래됐다는 뜻이고 경막하라고 하는 것은 뇌에 있는 경막 아래에 있는 공간에 혈종, 피가 고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오랫동안 이 경막하 공간에 피가 고여 있는 상태를 만성경막하 혈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뇌를 호두에 잘 비유를 하는데요. 호두에 겉껍질이 있겠고 호두의 겉껍질을 벗기고 나면 호두에 속껍질이 나타나고 그리고 속껍질 속에 우리가 실제로 먹는 호두가 있습니다. 머리도 마찬가지로 머리뼈가 있겠고 머리뼈를 제거하고 나면은 이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있겠고 그 뇌의 막 안에 뇌가 있겠습니다. 실제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제일 위에 층에 있는 것이 머리뼈고요. 머리뼈 아래에 있는 곳이 뇌를 싸고 있는 뇌막에 해당이 되고 뇌막은 좀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총 3가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막은 제일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막 아래에 이 지주막과 연지막 공간에 피가 고이는 것을 뇌의 경막하 출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뼈의 아래쪽에 경막이 있고 경막하 공간에 피가 고이는 것을 경막하 출혈, 오래된 것을 만성 경막하 혈종이라고 합니다. 우측에 있는 CT 사진에서 보게 되면은 CT 사진의 맨편에 까맣게 피가 고여 있는 것을 보일 수 있겠고요. 전형적으로 만성 경막하 혈종의 양상입니다. 아래쪽은 우측과 좌측에 각각 만성 경막하 혈종과 위의 사진보다는 약간 하얀 빛깔을 많이 띤 아직 덜 녹은 피가 고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 보시면은 이렇게 뇌의 위쪽에서 피 덩어리가 녹으면서 뇌를 눌러서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나게 되고 그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증상,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서히 양이 늘어나면서 뇌를 누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증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가장 흔한 증상이 두통과 어지러움, 그리고 성격이 변합니다. 차분한 사람이 좀 활발해진다든지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든지 화를 안 내시는 분들이 쉽게 화를 낸다든지 그런 성격 변화가 관찰될 수가 있겠고 또 네 번째로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예전보다 더 기억력이 떨어져서 실수를 한다거나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한쪽 뇌가 눌리기 때문에 보통 걸을 때 좀 뒤뚱뒤뚱 거린다거나 혹은 마비가 와서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뇌를 누르기 때문에 경기라 그러죠. 예, 경련을 할 수가 있겠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 저하와 또 언어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의 7가지 초기 증상이라고 나타낸 표고요. 각각 보시면은 수면 장애, 그리고 언어 장애, 입맛의 변화, 손발 저림, 감정의 변화, 그다음 물건 사재기, 느려지는 움직임을 7가지의 치매 초기 증상으로 나타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만성 경막하 혈종의 증상을 보면은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 경막하 혈종이 초기에는 증상이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꼭 치매 증상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치매가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가볍고 아주 경미하게 머리를 조금 부딪혔는데 시간이 지나서 피가 고이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이 가볍고 경미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냉장고에도 머리를 부딪힐 수가 있고 식탁 모서리에도 부딪힐 수가 있고 그 정도 충격이었는데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뇌가 점점 위축이 온 상태에서 그런 충격이 가해지고 나면은 그 공간에 피가 고이면서 피의 양에 따라서 뇌가 눌리는 이제 그런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가지 경우가 있겠고요. 첫 번째는 다치자마자 피가 조금 있었는데 그 피가 녹으면서 서서히 양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피가 없었는데 그 공간에서 서서히 피가 고이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각각의 2가지 경우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다쳤을 때 조그마한 피가 고였다가 양이 늘어나면서 또 혹은 피가 녹으면서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피가 없었지만 그 빈 공간에 피가 서서히 고이면서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CT를 찍으면은 만성 경막하 혈종은 대부분 진단이 가능합니다. CT에서 우리가 녹은 피는 까맣게 보이고 녹지 않은 피, 출혈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피는 하얗게 보입니다. 아래 4가지 CT 사진을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다 녹은 피가 양쪽 뇌를 누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왼쪽 앞쪽에서만 녹은 피가 있지만 일부 녹지 않은 피도 있는 하얀 색깔 빛깔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은 녹지 않은 피고요. 그다음 그 아래쪽으로는 녹은 피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제일 우측 사진은 왼쪽에 녹은 피와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방향에는 녹지 않은 피가 깔려있는 만성경막하 혈종을 알 수 있습니다. MRI는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혈종이라고 하는 이 피는 점점 녹으면서 피 종양, 즉 외부와 단절된 종양으로 인식이 되고 이 종양으로 인식된 피는 피막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동그라미 색깔들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피가 났다가 피가 녹으면서 서서히 까만 피로 바뀌면서 이 까만 피에서 피막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 피막을 형성한 이 내부에서 또 소량의 출혈들이 악화를 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CT만 찍는 경우에는 위의 사진처럼 왼쪽에 만성경막과 혈종이 있었고 또 MRI 찍었더니 유사한 형태의 만성경막과 혈종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래 사진 보시면은 오른쪽에 단순히 만성경막과 혈종에 약간 녹지 않은 피가 보였을 뿐인데 MRI를 찍었더니 실제로는 이 혈종 안에 이런 피막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MRI 찍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피막 형성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만큼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 피막 형성 여부에 따라서 2부에서 말씀드릴 수술 방법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피막 형성 여부에 따라서 이 환자가 좋아질 것인지 혹은 다시 재발을 할 것인지의 그런 예후에도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원인에 해당하는 가볍거나 경미하게 머리를 다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주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술에 의해서 뇌 위축이 심한 뇌가 있겠고 오른쪽은 뇌 위축이 없는 정상 뇌가 있습니다. 즉 우리 알코올에 의해서 뇌가 점점 쪼글쪼글해지고 뇌와 경막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알코올성 뇌 위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가벼운 충격에도 만성경막과 혈종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는 수술을 하는 경우와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와 예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